을은 갑소유 토지 A를 사기 위하여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을에게 설정 등기를 하여 주었다. 그 을은 토지를 병에게 임대하였고 갑은 토지를 정에게 매매에 의하여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까지입니다. 그죠? 일단 갑이 을과 만나 가지고 지상권 설정 계약을 했고요. 설정 등기까지 해줬는데 문제는 요게 뭘 당했죠? 사기를 당했죠. 누가 사기를 쳤는지는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은 토지를 병에게 뭐 했습니까? 임대를 했습니다. 병에게 임대를 해서 현재 임차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 수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갑도 그 토지를 정에게 뭐 했어요? 매매했죠.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습니다. 자, 요 사실관계인데요. 일단 요 지상권 설정 계약이 사기로 인해서 체결됐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싶어요. 1번 취소권자는 갑과 정입니다. 취소권이 누구라고요? 갑과 정. 왜냐하면 갑은 사기당한 사람, 하자에 있는 의사표시란 사람이고요. 정은 승계인이기 때문에. 그죠? 취소권자, 제한 능력자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자 취소할 수 있고요. 대리인 취소할 수 있고 누구도요? 승계인도 취소할 수 있죠. 자, 제한 능력자고 대리인은 없어요. 따라서 갑 또는 정이 뭐죠? 취소권자가 되고요. 자, 그럼 갑과 정이 취소를 하게 되는데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을이 되겠죠. 을. 왜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취소하고자 하는 그 법률행위 원래 상대방입니다. 지금 뭘 취소하고 싶은 거죠? 지상권 설정 계약은 누구하고 한 거죠? 을. 따라서 취소의 상대방은 누가 되죠? 을이 됩니다. 3번 물권적 청구권자는 자 취소를 했으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돌려받아야 되겠죠. 누가 청구권자가 되죠? 정만이 청구권자입니다. 정.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주체는 반드시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갑은 정에게 팔고 정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더 이상 갑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만이 청구권자가 되고 그 다음에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을 또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구를 말하냐면 점유자를 말하는데 을이 병에게 이 토지를 임대했다면 을은 뭐죠? 간접 점유자고 병은 뭐죠? 직접 점유자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누가 되죠? 을 또는 병이 되는 거죠. 좀 꼼꼼히 좀 고시어 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요. 취소권자는 갑 또는 정이다. 왜냐하면 갑은 사기당한 사람이고 정은 뭐죠? 승계인이고 취소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을입니다. 왜냐하면 취소의 상대방은 원래 법률행위 상대방이니까요. 3번 물권적 청구권자는 누구죠? 정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자만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갑은 더 이상 물권자가 아니니까 갑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물권적 청구의 상대방은 누구죠? 을 또는 병입니다. 왜냐하면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누굴 말하죠? 점유자를 말하는데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관련 조문이 나오는데요. 이 조문에서 좀 읽어봐야 될 것은 214조예요. 214조. 현재 소유자는 소유권을 현재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재고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라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는데 예방이나 인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방이나 담보는 둘 중에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방과 그럼 뭐가 돼요? X가 돼요.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204조만 넣어놨구나. 그죠? 점유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모든 예방 청구는 뭐죠? 예방이나
담보 둘 중에 하나만 청구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 204조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이죠. 1항 침탈이 있어야지만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2항 선의 특별 승계에게는 행사하지 못하고요. 3항 점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은 몇 년 내요? 1년 내에만 행사할 수 있는데 1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뭐죠? 제척기간이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간접점유자의 보호 207조는 간접점유자도 점유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 한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데, 이 항을 보시면 이 항 직접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간접 점유자는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요. 누구한테요? 직접 점유자에게 돌려달라고 청구해야 되고, 그 다음부터는 예외죠. 점유자가 그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한 때에는 자객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판례가 나와 있는데 일단 가번 1번 청구권자는 다 뭐여야 돼요? 물권자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번처럼 매매 계약을 했지만 아직 등기를 안 했다면 소유권이 없으니까 물권을 청구권 행사할 수는 없다는 얘기고, 나번은 명의 신탁인데 지워버리세요. 그죠? 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다번입니다. 저당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물권 중에서 반환 청구권이 없는 물권이 총 3가지입니다. 지역권, 저당권, 유치권. 이 3가지 물권은 반환 청구권이 없는데, 저당권자는 반환 청구권이 없기 때문에 그 방해 행위를 하는 자에게 자신에게 반환해 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청구할 수는 없지만 제자리에 갖다 주란 형태의 반환 청구는 가능하다는 의미니까 한번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라번 판례인데, 자, 이런 문제입니다.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고요. 1억을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했다. 저당권이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이 을에게 변제를 했어요. 돈을 갚으면 채권이 소멸하고요. 근저당권도 뭐죠? 소멸되기 때문에 근저당권 등기는 뭐가 되죠? 무효가 되죠. 이런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팔아먹었습니다. 팔아먹고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는 을이 갑에게 더 이상 요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물권적 청구권으로는 말소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갑이 병에게 팔아먹고 이전 등기를 해줘서 갑은 더 이상 뭐가 없어요? 물권이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계약상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판례죠. 다시 말하면 소유권은 없기 때문에 소유권을 이유로는 말소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지만, 내가 너한테 빌린 돈을 갚았으니까 말소해달라는 의미에서 계약상 청구권은 인정된다는 얘기니까 주의하시기 바라고, 간단한 건데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느냐? 있다. 뭐로써요? 계약상 청구권으로. 다만 이 말소 청구권이 뭐는 아니에요? 물권적 청구권은 아님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물권적 청구권의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번해가지고 불법 등기가 되어 있다면 그 불법 등기 명의자에게 말소를 청구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등기 명의자가 허무인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불법 등기를 한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4번 물권적 청구 상대방은 직간접을 불문합니다. 따라서 직접 점유자에게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간접 점유자에게 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답은 점유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으니까 점유자가 아니라면 물권 청구를 행사할 수가 없다는 일반적인 판례죠. 대표 문제입니다. 물권적 청구권에 관하여 옳은 것은 1번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의 침탈 사실은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된다. X입니다.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입니다.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몇 년이죠? 1년. 언제부터요? 침탈당한 날로부터. 안날로부터는 아니고요. 2번 양자간 등기 명의신탁인데 명의신탁 하지 마세요. 그죠? 가입표 신경 쓰지 마시고. 3번 제3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점유를 침탈한 경우 저당권자는 자신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으니까요. 4번 토지 소유자는 그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X. 이것도 좀 주의하시는데 원래 물권적 청구권 상대방은 점유자를 말하거든요. 근데 철거 청구는 임차인에게는 못해요. 직접 점유자에게 못하고 간접 점유자, 임대해준 놈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죠? 임차인은 건물을 철거해 줄 수가 없죠. 동의하시나요?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을 뭐죠? 신축을 한 후에 요 건물을 병에게 임대를 했으면 병에게 철거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신축한 을에게 뭐죠? 철거해달라고 요구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임차인인 직접 점유자는 스스로 건물을 뭐하지 못해요? 철거해주지 못하니까 철거 청구의 상대방만 누구죠? 신축자, 임대인에게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4번은 뭐죠? X죠. 5번도 빼십시오. 그죠? 명의신탁은 아예 빼버리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입니다. 사례 8이죠. 갑은 대지와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사망하고 그 아들 을이 이를 상속하여 상속에 의하여 등기를 마친 후 동대지와 건물을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도 해주었다. 그런데 을은 위 대지에 관하여 간명의에 또 다른 선보존 등기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기하로 다시 선보존 등 기초로 상속에 의한 등기를 마치고 정에게 대지를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이게 어떤 문제냐면 이중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요. 후보존 등기는 무효입니다. 또 하나 좀 추가로 기억할 것은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냐면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지금 을은 지금 상속이란 말은 복잡하기 위한 것이고 후보존 등기와 선보존 등기 두 가지가 등기된 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먼저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뭐냐면은 병에게죠. 병에게 팔고 병에게 뭘 해줬어요?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선보존 등기를 찾아내고요. 그것을 자기 앞으로 상속 등기를 한 후에 정에게 팔아먹고 정에게 뭘요? 이전 등기를 해줬다. 이런 얘기거든요. 사례 논점 1. 대제 소유권자는 누구죠? 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이전 등기를 받았는지 하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바탕으로 한 보존 등기가 뭐가 먼저냐 문제거든요. 그래서 선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보존 등기는 뭐죠? 무효이기 때문에 병은 자기 앞으로 등기된 것도 무효고요. 따라서 병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누가요? 정만이 소유자고요. 2번 병은 대지에 대해 등기부 취득 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없다. 왜냐하면 후보존 등기, 무효인 후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다시 말하면
이중으로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누가 먼저 이전 등기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선 보존 등기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고요.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등기부 취득 시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조문은 간단하죠. 186조와 187조입니다. 자, 중요 판례에서 갑니다.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신축자는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이 어느 정도 단계까지 이르러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가본 보시면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공사가 중단되었던 미완성 건물을 인도받아 나머지 공사를 마치고 완공한 경우 건물의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서 사유통념상 독립된 건물에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인데 이 형태와 구조를 우리 판례에 뭐려고 하냐면 기둥과 외벽과 지붕입니다.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신축자는 뭘 가냐면 등기 없이 뭘 가져요? 소유권을 갖기 때문에 갖추고 싶다면 원래 건축주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뭐합니까? 원시 취득합니다. 따라서 건물을 완성한 사람이 소유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기둥과 외벽과 지붕을 만든 사람이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번 판례는 뭐냐면 이런 얘기죠.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갑이 1층을 진 거죠. 그러면 갑은 기둥과 외벽과 지붕이 만들어지는 순간 등기 없이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2층에서 50층으로 올라갔어요. 누가 했냐면 의뢰한 거죠. 그러면 이것도 일종의 뭐예요? 중축된 겁니다. 그래서 원칙에 따라서 기존 건물에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전체 건물이 싹 누구 거냐면 갑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 뭐죠? 소유권 자체는 뭐 할 수 없냐면 취득할 수가 없다는 판례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번 판례는 우리가 그동안 많이 한 거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죠? 등기도 무효죠. 따라서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니까 누구 거죠? 갑 거고. 따라서 갑이 을에게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뭐죠? 물권은 청구권입니다. 그럼 보자고요. 해제 조건부로 매수한 경우에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어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는 것은 법률행위가 뭐가 됐다는 얘기예요? 무효가 됐다는 얘기고 법률행위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 등기도 무효니까 당연히 원고에게 그 소유권이 뭐가 되죠? 복귀가 된다. 왜냐하면 매매가 무효면 무엇도 무효입니까? 등기도 무효니까요.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등기를 해야 물권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혼동은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따라서 등기할 필요가 없고요. 니은번 교환, 계약이죠. 법률행위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죠. 디귿번 존속기간의 만료도 법률행위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따라서 뭐 하지 않아도 등기하지 않아도 지상권이 소멸하고요. 리을번 매매 예약 완결권 행사 매매죠. 계약이죠. 따라서 뭘 해야 돼요? 등기해야 됩니다. 미음번 집합 건물의 구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공용물에 대한 지분 취득은 집합 건물이 뭐죠? 아파트죠. 그죠? 아파트를 사시면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 되냐면
전유 부분에 대해서만 이전 등기 받으면 돼요. 공용 면적은 이전 등기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따라서 공용 부분은 등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쫓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리을 해가지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좀 몇 가지 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형성 판결은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죠. 그죠?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은 대표적인 뭐죠? 형성 판결이기 때문에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이 뭐가 돼요? 변동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근데 만약에 재판 과정에서 협의가 성립됐어요. 재판 과정에서 뭐가 성립됐죠? 협의가. 그럼 이제는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 그렇죠? 등기가. 왜요? 협의 분할은 교환 아니면 뭐죠? 매매니까요.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공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만약에 상속인이 없어요. 그러면 공유자 가지고 있던 그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타 공유자에게 뭐가 돼요? 지분의 비율로 흡수가 되고요. 또 아니면 잘못 썼네. 죄송합니다. 사망했는데 상속인이 없다면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의 비율로 뭐가 되죠? 흡수가 되죠. 아이고. 마음이 제가 급해요. 다음 주까지 끝내야 돼서. 타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고요. 이거 우리가 공유 지분의 탄력성이라고 하죠. 근데 공유자가 공유 지분을 포기한 경우에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타 공유자에게 뭐가 되죠? 흡수가 되죠.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사망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이 흡수가 되는 경우는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사망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 다만 공유 지분이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 포기는 뭐죠? 단독행위고 뭐이기 때문에 법률행위이기 때문에요. 이 두 가지 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형성 판결은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판상 분할로 인한 물권 변동은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지만 주의하실 것은 재판 과정 중 협의가 성립됐다면 더 이상 재판상 분할이 아니라 협의 분할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등기가 필요하고요. 공유자가 사망을 했을 때 상속인이 없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공유 지분이 흡수가 되려면 등기가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망은 뭐가 아니에요? 법률행위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공유 지분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다른 공유자에게 흡수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죠? 등기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법률행위의 물권 변동이니까 이 두 가지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점유자와 회복자죠. 사례 9죠. 갑은 자신의 양돈 업장에 들어온 을의 암퇴지를 자신의 돼지 중 한 마리로 알고 사료를 주고 잘 양육하였는 바 그 돼지가 새끼 12마리를 낳았다. 그런데 뒤늦게 그 사실한 을이 그 돼지와 돼지 새끼 12마리 반을 청구하였다. 갑은 돼지 새끼 15마리를 12마리죠. 이런 것들. 저는 이게 오타가 참 많아서 항상 죄송합니다. 12마리를 돌려줄 필요가 있는가. 사례노트 1번입니다. 갑은 을의 암돼지를 선의 취득하는가. 자, 지금 갑은 아무 짓 안 했죠. 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면 갑은
이 암돼지를 점유하고 있고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또 암돼지도 동산이죠. 그러면 갑이 이 암돼지를 선이 취득한 건 아닌가요? 선이 취득해서 안 했어요? 예, 지금 나왔죠, 답이. 선이 취득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선이 취득은 공신의 원칙이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제도죠. 그래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거래가. 그죠? 암돼지가 지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지가 들어온 거니까 거래가 없어요. 그래서 갑은 아무리 선이고 무과실이라도 암돼지를 뭐 하지 못해요? 선이 취득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암돼지를 뭐죠? 반환해 줘야 되고 2번 새끼 돼지 12마리의 소유자는 갑이죠. 왜요?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습니까?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죠? 지금 갑은 뭐죠? 남의 돼지인지 몰랐잖아요. 명백히 뭐죠? 선의의 점유자고 선의 점유자는 뭐죠? 과실 수취권이 있으니까 새끼 돼지는 누구 겁니까? 갑 거죠. 3번 갑은 을에게 그동안의 사례값을 청구할 수 있는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 왜냐하면 사료값은 그죠? 사료값은 필요비거든요. 안 먹으면 뒤질 테니까. 근데 이거는 뭐죠? 필요비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 있지만 과실을 수취한 점유자는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끼 돼지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말은 과실 수취했고요. 따라서 통상의 필요비인 사료값은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합니다. 시간이 많으면 이런 것도 차근차근 보면 재밌는데,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걸 1시간 동안 막 곱씹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오늘 밤에 주무실 때 돼지 꿈을 꾸시게 되고 진짜로 이게 원래 이게 꿈이 인식 효과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생각하면 꿈을 꾼대잖아요, 그죠? 그리고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시고 그러시면 좋을 텐데. 자, 오른쪽에 지금 조문이 나오죠. 굉장히 중요한 조문들입니다, 그죠? 201조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수취한다, 그죠? 과실 수취권이 있고 2번 2항 201조 항입니다. 악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왜요? 과실 수취권이 없으니까.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됩니다. 항상 지문이 나오는 게 뭐가 나옵니까? 악의 점유자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과실 없이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가를 뭐 할 필요 없어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가를 보상해야 되려면 점유자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고요. 사망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한 점유자에게도 준용된다는 말은 가로 써놨죠. 폭력 또는 음배에 의하면 점유자라면 선이라 하더라도 악의 점유자와 마찬가지로 과실 수취권이 어떻게 해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이게 또 작년에 또 시험에 나왔습니다. 왜냐면 선이 악이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202조를 읽어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을 냈는데 점유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면 책임을 지는데 어떻게 지느냐? 선이이고 자주면 현존 이익 범위 내에서 책임지고요. 악이거나 또는 타주면 뭐죠? 전부입니다. 이것도 조금 꼼꼼히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굉장히 헷갈리게 나와 있고요. 203조 비용상한 청구권자도 1항 필요비입니다. 점유자는 선악불문하고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과실을 수취했다면 통상의 필요비 상한은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하고요. 2항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선악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는데 언제 청구하냐면 가액의 증가가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데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안에서 회복자의 선택에 쫓아서 지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항 아주 잘 나오죠. 2항 유익비에 대해서만은 법원이 상환기간을 뭐 할 수 있죠? 허여할 수 있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는 것은 뭐에 대해서만요? 유익비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중요 판례 가부는 당연한 겁니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으므로 수취한 과실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나번이죠.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송의 제기가 됐고요. 소송을 제기가 돼서 재판에서 패소하면 그 목적물을 반환하게 되는데 요 판례에 상관이 없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주점유라면 언제부터 타주로 바뀌냐면 패소 판결 확정 시부터 뭐로 바뀌죠? 타주로 바뀌고요. 이 판례입니다. 언제부터 악유로 바뀌냐면 소제기 시부터 악유로 바뀐다. 따라서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점유자는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므로 반환할 때까지 수취한 과실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된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소제기 시부터 반환할 때까지. 왜냐하면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고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언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죠? 소제기 시부터 악의 점유자가 되니까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대표 문제가 나옵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선의 점유자가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선의 점유자가 과실수취권이 있다는 걸 다 아세요. 다 아시는데 뭐 가지고 틀리냐면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이 말을 그냥 피리 꽂히시는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다가 돌려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거다. 임차권이다, 전세권이다, 뭔가 권한이 있다면 그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타인의 물건을 법률상 원인 없이 점유 사용하면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지 마시고 점유자와 회복자에 관한 민법 규정이 적용되겠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이면 뭐가 있는 거죠?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 하여도 그 점유 사용에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선의 점유자는 뭐가 있기 때문에 과실수취권이 있으니까요. 니은번 통상의 필요비는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디귿번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예요. 타주죠. 타주면 멸실훼손에 대해서 전부를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귀책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에 선의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입니다. 현존하는 이익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려면 선이이고 거기다가 무슨 점유해야 돼요? 자주 점유해야 됩니다. 디귿번은 X죠. 리얼번 선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건물의 과실에 준하여 취급한다. O 맞는 지문이고요. 미음번 점유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사용하면서 손상된 부품을 교체하는 데 비용을 지출하였다면 이는 필요비에 해당하여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하였으므로 필요비의 상한을 청구하지 못한다. O입니다. 여기서 점유자가 물건을 사용했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과실을 수취했다는 얘기죠.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이잖아요. 그래서 리을번이 미음번 지문의 힌트인 거죠. 뭐죠? 건물 사용이익도 뭐죠? 과실이고 과실을 수취했으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미음번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주에 주의토지통행권 소유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얼추 반 정도는 다 못했지만 얼추 반 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에 한 4시간 정도 하면 충분히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